본 방송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척하며 도구로 생각하는 좌적폐의 문파 갈라치기에 대한 위험성과 야비함을 찾아 알리고 친목질과 개파질을 반대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제 김영관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영관 의원은 열린우리당 시절에 17대 총선과 민주통합당 소속으로 19대 총선 두 번의 선거를 치르고 낙선한 뒤에 20대 총선에서 비례 6번을 받았죠. 비례 6번을 받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에도 의성과 경북 지역에서의 사업단이나 의회, 공사 등에서 단장, 의장, 위원장, 이상 이런 걸 겸직하면서 지역민들에게는 어느 정도 엘리트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도 이 김영관 의원과 부인인 임미애 의원은 둘 다 김영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 나왔고 임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엘리트 의식이 좀 쩔어 있어요. 그런 게 앞으로도 계속 보입니다. 제가 뒤에 이번 편에서는 얘기를 안 썼지만 뒤에 얘기를 또 해드릴 일이 있으면은 또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건데 아주 그런 의식이 쩐 사람입니다. 쩔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경북 지역의 특성상 또 극우 성향이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민주진영의 정체성을 바르게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김영관 의원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민주진영에 몸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좀 남다른 의미를 부여해 주셔도 돼요. 하지만 그것은 타인이 인정해주고 우러르는 모습이어야지 스스로 자신이 스스로 이렇게 경북에서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100% 사기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알고 대우해 주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진짜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때에 따라 자신이 힘들게 민주당 지지했다고 본인 입으로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그런 진정성이 이제 심히 의심됩니다. 이 점을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좀 알아주셨으면 해요. 경북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힘들며 고된 일입니다. 사업을 하려 해도 이념 때문에 내처지기 일쑤고, 직장 생활을 해도 왕따 당하기 일쑤죠. 지역 모임도 마찬가지고 부부 모임, 동아리 모임 등등 각종 행사와 모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수 없거나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분들에게만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스스로 어려운 일이고 고된 일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대우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은 자리 따먹기나 이권 챙기기를 위한 수단일 확률이 진짜 높거든요. 비단 이거는 경북 지역에서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서만 있는 건 얘기는 아닙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스스로 만족을 하고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해서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에겐 힘든 일도 고된 일도 다 성취감으로 돌아오지만, 의도가 불순한 자들에게는 성취감이나 보람이 아닌 대가가 돌아와야 만족을 합니다. 그럼 제목에서 보셨듯이 김영관이 왜 경북의 이재명인지 앞선 이야기를 토대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김영관 의원은 농업과 축산업의 전문가로서 비례대표를 받은 것이고, 그 일에 있어서는 잘한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잘한 척을 한 건지 진짜 실제로 잘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잘한 일들이 있어요. MB 때 축산업계 일들을 파헤치기도 했고, 농협 210억 그런 것도 파헤치기도 했고, 현재
현재 그 농축산업, 수산업 이런 거에 현안에 대해서도 뭐 지속적으로 일을 해오고 있긴 해요. 제가 찾은 자료들이라고 해봐야 뭐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들이 거의 다 기본이에요. 예, 저도 조금 아주 좀 미약하게나마 약간의 그 자료들은 이제 따로 제가 받거나 본 자료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에서 조금 김영건 의원에 대해서 조금 완벽하게 신뢰하면 안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서, 예, 그냥 김영건 의원에 관해서 그 연관된 일들이 바른 시선으로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무관심하거나 자세히 모를 때 이 진보파리 인사들은 좀 뒤로 좀 안 좋은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제가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제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영건 의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2017년 11월 뉴스공장에 출연한 것과 그 뒤에 다스베이다 1회 그 MB 정부 때 그 농협 대출 사기 210억 이 난장판을 조사한 내용 때문이었죠. 예. 그전에는 뭐 그저 그런 사람이 뭐 있나 보다 이 정도였어요. 예. 지역에서 뭐 협회나 좀 운영하고 그렇게 뭐 정치 쪽으로 했다가 민주 진영 쪽 그 일을 하고 민주당의 비례대표 받아서 뭐 이렇게, 예, 그 정도밖에 없었죠. 예.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스베이다 1회 게스트였습니다. 1회. 그리고 그 후 7회까지 그 총 3번을 더 나옵니다. 물론 방송 안에서는 MB 정부 때 그 비리를 캐내는 일이었지만 지금에 와서 김어준을 돌아볼 때 그 자신과 결이 맞지 않는 사람은 절대 2회 이상 부르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자신과 결이 같다는 것을 발견했거나 그 전부터 결이 같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뭐 내통했다 아니다의 뇌피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어준이 자신의 개인 방송인 다스베이다나 파파이스에서 불편한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가 없었어요. 예. 2회 이상 이어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을 싫어하기 나름이죠. 예. 그런데 그 내면의 문제가 본인의 실수나 잘못에 의한 그 몰아세우기라면 그것을 덮고 가리기 위해 수많은 무리수를 두기 마련이죠. 그리고 그 안에는 반드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 먼저 김영건 의원의 페이스북에 써있는 게시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2017년 11월 2일 김현권 의원 페이스북에서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감사는 끝났다. 곧바로 예결이다. 그냥 다 잊고 예결위 활동에 주력하며 시간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도당 위원장 선거 과정에서 아니 그 이전부터 끊임없이 나에 대한 안티글을 SNS상에서 쓰고 있는 젊은 당원이 있다. 나는 단 한 번도 이에 대해 뭐라 한 일도 없다. 과거에 만난 일은 있다. 같은 의성에 살고 있기에 젊은 친구가 우리 당 활동을 한다 해서 만나보았다. 밥도 같이 먹고 얘기도 나누었다. 그런데 뭐라 그럴까? 30분만 관심 갖고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같은 또래의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으로 몇 가지 조언을 가로 열고 SNS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가로 닫고 했다. 그 뒤로 그에게 나는 적이 되어 버렸다. 나는 이 친구가 뭐라 해도 관심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나와 우리 가족의 협박에 시달린다고 한다. 지금도 자기 아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호소한다. 나와 임미애를 중앙당에서 출당시켜달라고 한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 여지껏 그래왔다. 그런데 이 친구의 글을 퍼나르고 댓글을 달고 덩달아 나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우리 당의 당원들은 도대체 뭔가? 지난 도당위원장 선거 때도 줄곧 그랬다. 30분만 만나서 대화해보면 그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을 앞세워 뭘 하자는지 모르겠다. 도당위원장 경선에서 배제되고 나서 나는 아직 이와 관련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뭐라 말하기에
내 상처가 너무 크고 깊다. 그걸 삭히는 일도 고스란히 내 몫이라 여긴다. 뜻대로 다 되었는데 그냥 좀 내려두면 안 될까? 예, 라고 썼습니다. 자, 일단 이것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걸 앞에 이재명 얘기를 갖고 왔어요. 뭐냐면은 여기 30분만 관심 갖고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정신적인 불안정한 상태. 제가 지금 이분하고 2시간을 통화했거든요. 2시간을. 정말 앞뒤 말 다 잘 맞게 잘 하시고 전혀 흔들림이나 어떤 목소리에 그런 불안감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만들고 싶거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예? 이 김영권 의원이. 왜냐면 저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제가 뭐 편들고 아니고 저 오늘 처음 통화했거든요. 통화는 처음 했습니다. 근데 이 젊은 당원이라는 이분의 글이 좀 길어요, 항상. 그래서 읽다가 금방 이렇게 뭐랄까, 좀 맥락이 쭉 가면은 가독성이 있는데 가독성이 끊어지는 그런 건 있습니다. 아무래도 글을 너무 길게 쓰는 경향이 있어서 저도 이제 그 얘기는 했거든요. 글을 너무 길게 쓰지 마라. 사람들이 읽어서 읽고 싶어 하고 읽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 얘기도 잘 받아들여 줘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김영건 의원이 이분을 만나가지고 SNS 활동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것과 같은 상통하는 내용인데도 이분은 저한테 전혀 그런 반감을 가지거나 내 적이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본인이 뭘 했는지는 모르고 왜 젊은 당원이 본인을 비토하고 적으로 간주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상대방을 정신병자로 만들고 이게 뭐한 짓입니까? 예? 그것도 같은 당원인데 자기를 반대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 들어줄 줄 아는 게 의원이 할 일이죠. 예? 자기를 반대한다고 정신병자 만들고 거기에 동조하는 당원들도 뭐하냐고 이 정신병이랑 가까운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서 뭐하는 거냐고 이렇게 꾸짖고 있잖아요. 예? 이게 뭐한 짓입니까? 아무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긴 했는데 굳이 실명을 거론할 필요도 없고 김현권과 각을 세우는 의성에 사는 젊은 당원이라고 하면 알 사람은 다들 아실 거라 익명으로 내보냅니다. 또 쉽게 말하면 내 때문에 도당위원장이 안 됐다 하풀인 거예요. 저 때문에 도당위원장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왜 네. 이런 식으로 글을 쓸 만큼 자기한테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 네.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쁜 말을 쓰고 다니니 자기가 마음대로 좀 원하는데 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미울 위원장도 떨어졌잖아. 그러니까 전부 다 그 타켓이 저한테 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 도당위원장 떨어진 거랑 이번에 구미을 위원장 떨어진 거 둘 다 지금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네, 저한테 지금 뭐 큰 거 하나 쥐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약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저 친구가. 근데 안 그래도 오늘 마지막으로 보내드렸던 그 보좌관이 또 글을 썼더라고. 아니 거기다가 또 상주 지역 사모님 경북도 의원이 내보고 내부의 적이라고 말을 함부로 하시고 또 당의 노무민 위원장이 또 저한테 또 무슨 한 명의 찌질이가 물 흘린다 하고 말 함부로 하고 또 도당위원장은 또 그 글에 또 동조를 하고 좋아요 누르고 뭐 이런 거 보니까 무슨 국회의원들 비서관들조차도 이런 식으로 대하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이런 상황이고 하여튼 제가 아까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 드리고 아까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방금 보내드린 글을 올리니까 반박글로 그렇게 올리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9월 정확하게 10일인가 그럴 거예요. 9월 10일 날 구미에서 제가 이렇게 그때 유인물 하나 만들고 갔어요. 제 지인하고. 정확하게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제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그 모임 이름 해가지고 김영근 의원이 도당위원장이
안 돼야 되는 이유를 해가지고 프린터 제가 만든 데는 좀 참고를 해드렸죠. 그래서 내보고 좀 들고 있어 달라 많다 그래가지고 뿌리지는 않았어요. 정확하게 표현은 뿌리지는 않았고 저희 옹호하는 사람들한테 그냥 몇 장 주다가 말았는데 그거를 김영건 후원사무실 총무가 본 거예요, 저를. 근데 제가 맨 앞에 앉아 있었어요, 두 번째 줄에. 앉아 있었는데 뭔가 뒤에 뭔가 게임직하는 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막 이런 뭐지 싶어갖고 딱 보니까 뒤에서 나를 동영상 촬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아씨 뭐지 싶어 나가니까 그 봉투는 들고 가야겠어. 왜냐면 그 건물 안에 CCTV가 없으니까 내용 유출은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들고 가니까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할 거니까 그거 버리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이 내용 뭔지 알아요 그랬거든 내가. 그 찍은 거 지하요 했거든. 안 지운대. 그래서 내가 그 저랑 그 봉투 들고 온 사람한테 화장실에 가서 불러갖고 나와보세요 하고 해갖고 밖에 나가 김영거이 있는데 큰 소리로 아니 왜 날 찍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내가 알아요 하면서 내가 큰 소리 막 치면서 그때 재정위원장도 있고 김태현 의원도 있고 다 있는 상황에서 아니 국회의원이랑 권력이 이런 거냐고 왜 뒤에서 몰래 찍고 협박해요 하면서 이 내용 뭔지 알고 그러니까 막 찍고 막 협박하다가 막 그게 아니고요 하다가 나중에 하도 뭐라 하니까 이 사람들 여론몰이 때문에 지가 와가 미안하다 하는데 난 사과 안 받아준다 그랬거든. 됐다고. 그래서 내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죠. 그분 사진하고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나를 협박을 한다. 이게 권력인가 하니까 지도 또 내 이름 올려갖고 뭐 나는 사과를 했는데 이 글로 인해 이 젊은 당원은 선량하고 착하며 정의로운 김영건을 악마화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로 인해 그 젊은 당원은 주변인들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당하고 고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 경북 의성이라는 곳이 지도상으로만 좀 넓게 퍼져 있지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인구수로 본다면은 턱없이 좁은 지역이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실수 하나, 이게 손가락질 하나 이런 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럼 이 글에 대해서 먼저 조금 한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 속에 모든 단서가 있어도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진짜. 방금 전에 이게 정신병자 얘기들 제가 했고, 예? 그 다음에 이 도당위원장 선거 과정 이야기를 하죠. 예, 이 젊은 당원은 끊임없이 자신을 안티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본인은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 도당위원장 선거에서 오중기 후보가 김영건 후보를 62대 38로 이깁니다. 예? 예? 엄청 2배 차이죠, 거의. 그죠? 2배가 좀 모자라는지만 거의 2배 차이입니다. 이때 오중기 의원에게 접근한 사무국장이 있어요. 근데 이 돈 없고 백 없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기가 어려워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50만 원을 줍니다. 오중기 후보가. 근데 이 50만 원을 받아서 김영건한테 가서 알려주고 50만 원 받았다고. 그걸 또 김영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해버립니다. 예. 이 오중기 후보는 이에 대해서 돈을 준 것은 인정을 해요. 돈을 줬다 내가. 근데 돈의 내용이 당시 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라서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의 격려금을 지원한 것인데 이것을 자꾸 금품 제공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사실 그대로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했으며 이미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죠. 이것은 정당법 위반으로 선거법 위반과 관련 없는 내용이지만 측근에 따르면 한때 그 잘못된 자신의 인정으로 인정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자신의 스크래치라고 또 인정했습니다. 이것이 오중기 후보가 스스로 만든 것인가에 대해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요. 김영건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중기 행정관은 이미 이 50만 원 때문에 평생을 시달릴 겁니다. 앞으로. 그죠? 이 상대방 자한당이나 이런 애들이 얼마나 이걸 물고 늘어질 겁니까? 앞으로도. 그런데 이것이 오중기 후보가 당선을 위해 쓴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많죠. 실제 득표율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2대 38로
50만 원을 주고 뭐 500만 원을 주고 말고가 선거에 영향을 끼쳤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돈이에요. 거기다가 이 돈이 금액이 50만 원이라는 거는 그죠? 물론 돈을 줬다라는 것 자체만을 오중기가 돈을 줬대라고만 본다면은 정당법 위반까지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오중기 후보도 자기가 똥을 밟았다 생각하고 근데 이거를 그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덮어 씌우면은 이거는 그건 인정 못한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물고 늘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이 김영건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 2016년뿐 아니라 김영건이 그 2017년도에도 도당위원장에 또 출마했죠. 그리고 여기도 낙마합니다. 또 2018년 10월에는 또 어떻습니까? 자기 지역이 의성인데도 불구하고 구미을로 사무소를 계속하고 그 이미 그 지역 위원장이 10년 이상 있는 곳인데 거기다 개소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현역 의원들 한 10명 부르고 막 300명 가까이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지만 어떻습니까? 결국 10년 이상 원래 그 위원장직을 하고 계시던 장기태 위원장님이 연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물러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래도 김영건은 어떻습니까? 자리를 안 뺍니다. 사무실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요. 그럼 뭡니까? 다음 2020년 경선에서 장기태 의원과 경선에서 붙겠다 이겁니다. 예? 김영건 의원은 의성 사람이잖아요. 의성. 그리고 거기서 소 키우고 과수원하면서 그 덕에 그 정치에 발디디대 놓고 그 덕에 비례대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뭐 하자는 거죠? 의성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사람들 다 차 있는 구미에 의뢰 가가지고 물론 장기태 의원이 그 전에 후보 출마를 안 했어요 계속. 그러면은 먼저 장기태 의원한테 물어보고 들어와야지. 2020년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냥 사무소 개소해놓고 너 나가라 내가 할 거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지금 현역이잖아요 현역. 이게 갑질이라고 하는 거야 갑질. 자신이 그 기회를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을 찾아서 약자를 뚝까 패고 내쫓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를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본인이 속 키우고 가서 운영해서 비례 뽑힌 건데 난데없이 구미열에 나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자리 차지할 욕심만큼이 뭐가 있냐고요. 거기다가 한번 떨어졌으면 그만해야지. 뭐냐고요 계속. 이런 걸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16년도에 오중기 그 당시 후보랑 도당위원장 자리 놓고 그 선거 벌였을 때 무슨 마음이었겠냐고요. 이렇게 악다구니처럼 자기가 이득 보려고 하는 사람이 오중기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했겠냐고요. 근데 제가 한번 소설 한번 써볼게요. 이 50만 원도 소설입니다. 소설.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냥 제 소설 속에서는 이거 김영건 의원 짓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뭐 그랬다 할 뭐 근거나 명분은 없습니다. 저도. 어차피 그 사람들 그 사무국장과 김영건만 알고 있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대한 열망과 욕심에 그 도당위원장이 얼마나 하고 싶었을지 충분히 예상되기에 뭐 가능한 일이라고 봐요. 저는. 소설에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오중경정과는 김영건 의원의 자리욕심 때문에 정치하는 내내 평생을 이 50만 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와 이 50만 원을 받은 사무국장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젊은 당원이 알고 있는 오중기 행정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오중기 위원장이 저번에 2017년도 김영건하고 처음 붙었을 때, 도당위원장 때? 네, 출마하셨을 때, 2016년도네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맞네, 2016년. 2016년도 8월 달에 그 경산의 사무국장이 뭐 만나자고 해가지고 대구 북구에서
식사를 했대요. 그땐 도당이 북구에 있었거든요. 대구 북구에. 대구 북구에 있는 네, 도당에서 만나다가 뭐 이제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도 경산에 그때 지역위원장이 없었어요. 원래 지역위원장이 지금 구미시장님 와이프 되시는 분, 김창숙 전 도의원이라고. 무슨 뭐 부부들 이래 정치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분이 좀 지역에 대해서 평이 좀 안 좋아서 공석이 됐어요. 본인도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사무국장이 좀 어렵게 이렇게 지역위를 좀 뭐 형식상이라도 이렇게 운영하는데 좀 많이 힘들어 하니까, 원래 둘이가 좀 친하던 사이래, 둘이가. 그래서 뭐 밥 한 그릇 하면서 좀 반주 정도. 어차피 밤늦게는 한잔 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네, 그래서 한잔 하다가, 아이고 뭐 형님요 뭐 힘듭니다. 지역위원장도 없고 뭐 이래저래 뭐 주저리 하다 보니까 오 위원장이 그런 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아파해요. 그건 또 자기도 사실 뭐 돈이 없잖아요. 사실 돈도 없고 10년 동안 직업을 못 갖고 봤으니까 다 이런. 살아온 거 아니까 더 남을 다 네. 더 공감을 하는 그래서 그때 뭐 흰 봉투가 하나 있었는가 봐. 그래서 거기에 그냥 지갑에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5만짜리 10장 넣어갖고, 야 이거 밥값 해라. 그것도 기름값에도 보태 쓰고, 그냥 이거는 그냥 내가 형이라서 니한테 주는 거다. 용돈. 그럼 내가 뭐 있는 것도 없지만 그래도 네 살아온 거 알지 않냐. 그건데 그거를 돈을 받아가 김영건한테 갖다 준 거야. 그거를. 받아왔다고. 네, 받았다. 나한테 도와달라고 뒷돈 챙겨주더라, 이렇게. 하여튼 이 50만 원도 그래서 결국은 김영건 갖다 주고 당해 신고를 했는데, 근데 김영건이 글을 올리기에는 그 사무국장이 돈 봉투 받은 사람이 그분이 김영건 의원이 이분을 모른대. 근데 한참 오래 전부터 알았던 사이인데 그거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더라고. 모르는 사람인데 근데 아마 와서 해줘서, 그래서 나도 뭐 이걸 조언을 해서 당에 갖다 줘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문재인 캠프에 공이 돌아갔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돈 봉투가 어떻게 경력이고 간행이 될 수 있냐 뭐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번에 김영건 구미 사무실 내니까 제일 앞에서 손가락에 하트 모양 하면서 그 짓거리 하고 앉아 있더라고. 사진 찍고 올리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그래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때 이 돈 봉투 사건 때문에 김종인이 오중기를 제명하려고 했다는 얘기까지 들렸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냐 그래가지고. 앞서 설명드린 내용대로죠. 의성에 사는 젊은 당원은 김현권 의원에 대해 왜 이렇게 반대하고 나설까요? 그리고 이 젊은 당원에게 김현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왜 단체로 몰려들어서 조리돌림하는 걸까요? 저는 이 부분을 김현권 의원이 어떻게 처신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도당위원장 구미을 지역위원장 등에서 선거에서 질 때마다 중앙당의 그 비토하는 글들을 내뱉기도 합니다. 뭐 정당하지 못하다, 왜 자신이 배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등등. 그럼 비례대표를 준 당은 뭐 자한당입니까? 결국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어디로 빠지겠습니까? 친목질과 개파질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이 사람들의 그 머릿속에는 자신은 서울대 나온 엘리트고, 지역에서 위원장, 이사, 그런 거 막 역임하던 사람이고, 비례대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자꾸 그런 거에 배제당하는 게 뭔가 카르텔이 있다고 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뭐 실제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카르텔을 부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카르텔에 줄을 대려고 합니다. 줄을 대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같은 사람하고 결이 같아지는 거고, 나머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외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줄을 대서 그런 자리를 따내는 짓거리를 막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력하시는데, 줄을 못 대서 한스럽다고 비판한 것이 김영건 의원이라고요. 자신이 하는 일은 매번 옳은 일이고, 남이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은 틀린 일이며, 자신은 적폐를 위해 힘겹게 싸우는데 자신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거나 자신에게 다른 것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이명박이 시킨 일이고,
자신을 음해하려는 세력의 행태라고 규정짓는 거죠. 잘한 일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 있어요. 다만 잘한 일은 잘한 일대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고 잘못한 일과 실수한 일에 대해서는 따로 떼어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런 걸 모르면 정치하면 안 돼요. 예? 자신의 과오를 공으로 덮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들. 김어준 같은 사람들. 뭐 어때 일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명박 찍는 거라고. 아무튼 제가 김영건에 대해 경북의 이재명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기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죠. 비단 김영건 본인에게만 이런 건 아니에요. 아내인 임미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 이 젊은 당원이 어떻겠어요. 같이 의성에서 더 옛날부터 봐왔고 김영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같은 몇 명 없잖아요. 또 그 다 빨간색 사람들인데 그 와중에 같은 당을 지지한다고 하면 얼마나 반갑고 좋습니까. 그래서 만나보고 얘기하고 하는데 뭐 말씀드리지 못할 얘기가 있지만 김영건 의원이 조금 좋지 않은 거를 제시를 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거에 동참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조금 냉담하고 선을 그었다고 해요. 김영건 의원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니지만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건 의원이 무슨 짓을 하나 봤더니 그때부터 이제 객관적인 시선이 생기다 보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김영건 의원이 행동하는 것에 뭔가 잘못된 점, 자리를 지키려는 점, 기회주의적인 점, 카르텔을 잡으려는 점, 약자들을 무시하는 점, 이런 것들이 자꾸 보인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그렇게 보는 거랑 마찬가지고 좌적패들에게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시민의 눈에서 잘려나간 12명도 마찬가지죠. 이상한 게 보이길래 이상하다고 얘기했더니 그걸로 제명시켜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런 걸 바로잡아야 자한당 쪽으로 다시 정권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 이런 거를 무시하면은 자한당 쪽으로 반드시 정권이 넘어갑니다. 예? 우리는 지난 그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은 고작 10년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몇십 년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4.19니 그렇게 5.18이니 다 겪었습니까? 네? 왜 그걸 과거를 알면서도 지금도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려고 하는 거죠? 불과 2년밖에 안 됐는데? 2년이 뭐야? 만 2년도 안 됐잖아요, 지금. 이 좌적패들은 잡아먹어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없애버려야 돼요. 이 짓거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이 젊은 당원이 왜 김영건에 대해서 비토하는지 잘 생각해 주시고 그 비토하는 거 반대하는 마음에 대해서 김영건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젊은 당원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도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저 말 속에 다 있어요. 방금 제가 페이스북에서 읽어드린 거. 아내인 그 임미애 의원도 현 경북 도의원이죠. 뭐 소 키우는 아줌마여서 되게 유명합니다. 이분 역시 그 의성의 면단위에 거주하고 계시죠. 근데 어때요? 그 읍에다가 그 전세를 들어놓고 거주지를 옮겨놓고 그 읍에서 선거를 치릅니다.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 경북이라는 곳, 의성이라는 곳, 이곳이 얼마나 빨간색에 물들어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이렇게 그 꽃길만 걷기를 위해서 계산하고 어디로 나가야 자기가 당선될지 이런 것만 계산하고 다니실 거면요, 노무현 대통령님이나 문재인 대통령 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본인들은 꽃길만 걷기 위해 어렵고 힘든 지역 다 피하고 가진 애를 쓰면서 다 피하려고 애를 쓰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팔면 안 되는 거죠.
자신이 유리한 건 다 취하고 불리한 건 다 내다버리면서 이런 사람이 지역 발전을 위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지역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신을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하물며 자신의 지역에서 그 입지와 세력을 위해 자한당 사람들을 대거 영입해가지고 정체성을 무시하는 행위는 민주당이라는 타이틀을 이 사람이 왜 달고 있는지 의심스럽기까지 하기도 합니다. 2017년 4월 국회 정론관에서 찍힌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 사진을 보면은 곽경섭, 장세호, 이삼걸, 최동희, 김태코 이렇게 5명이 그 전 자한당 인사들이 눈에 띄어요. 같이 나란히 서가지고. 다시 한번 이름 불러드릴게요. 한번 여유 되시면은 검색 한 번씩 해보세요. 곽경섭, 장세호, 이삼걸, 최동익, 김태코 이렇게 5명입니다. 이들이 자한당 사람이니까 무조건 쓰면 안 된다. 뭐 이 말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예. 이들이 적어도 정체성이 변해서 넘어왔는지 아니면은 이익을 위해서 넘어왔는지 이런 검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여기가 경북이잖아요. 경북 지역의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가 얼마나 그 빨간당 애들이 강세입니까? 네? 그 안에서 이 자한당 안에서도 그럭저럭 겉돌던 인물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인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핵심 중에 핵심 코어 중에 코어 안에서도 한 자리씩 해먹던 사람들인데 자한당에서 잔뼈가 얼마나 굵은 사람들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넘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문경구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들이 자한당의 세가 강해지면 넘어갈 것 같습니까? 안 넘어갈 것 같습니까? 김영관 의원은 이분들의 무엇을 믿고 자리를 내주고 함께 하시는 걸까요? 네? 또한 김영관 의원은 2017년 4월 김영태 후보 재선거 지지율 유세에서 자리에 대한 포부를 한껏 밝힙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절대로 누구에게 자리 약속하지 하고 이렇게 인사 청탁하고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자기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리 어디 내주겠다 이런 말씀 하십니까? 예? 근데 본인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일한 농민특보라는 말도 웃기지만 장관 자리를 약속받은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이거 얘기할 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없어서 그렇지 얼굴은 아주 그냥 이미 장관이에요. 얘기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의 얼굴이 김영관 의원의 얼굴은 이미 장관입니다. 물론 진짜 장관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하실 일인데 이것을 본인이 이미 장관이 된 양 얘기하면서는 안 되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양.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손혜원 의원이 양양자 최고위한테 한 얘기죠. 예? 지금 유은혜 의원 밀고 있다고. 이런 얘기. 문재인 대통령께서.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차후 자신에게 만약에 자리를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임기 끝날 때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김영건 의원한테 끝까지 청와대에 안 부르고, 예? 김영건 의원이 차후에 어디 가서 선거를 치르는데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원망하고 돌아서서 배신의 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네? 이 부분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2017년 4월 상주 군익, 의성, 청송 재보궐선거의 후보로 나선 김영태 후보를 돕던 김현권 의원의 지지 유세 중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제가 정권 바뀌면 지금 그래도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 어쩌면 제가 정말 장관 갈지도 몰라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농업특보입니다. 한 명밖에 없는 농업특보거든요. 기가 차죠. 네,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이 자신의 입신의 도구로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앞서 도당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졌던 일이 가장 치명적인 자신의 욕구를 표출한 것일 뿐이죠. 또한 부부가 같이 정치를 한다고 발벗고 나서는 것을 비아냥하고 싶은 것은 아니지만 본인들의 지역은 내던지고 눈치나 살살 보다가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을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리다가 자리 하나 꿰차는 게 무슨 TK에서의 승리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에? 이런 사람들에게 계속 기회를 준다면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를 권리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빼느냐. 유치원 왜 한유총 봐요. 똑같아요. 그런 짓 하는 겁니다.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은 여태까지 했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고 이거 합법화 시켜달라고 이지랄하는 겁니다. 젊은 당원이 들려주는 임미의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아까 김영관 의원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네. 잠깐 끊어진 것 같은데 그거 다시 한번. 와이프가 2016년도에 3인 선거구에서 2등인가 해서 당선이 됐고, 그리고 2010년도에는 1등을 했는데, 그냥 지금 김영건이 하는 짓거리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 군의원으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실제로 살고 있는, 소를 키우고 있는 집에는 주소를 안 두고, 읍에 전세권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아파트 얻어서 거기 젊은 지역으로. 왜냐면 읍은 그래도 청년들이 많아요. 그렇지. 예, 연 면단위는 다 어르신들이거든. 80% 이상이. 뭘 이야기를 해도 파란등 달고 오면 안 찍어줘요. 분위기 자체가.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해도. 예. 빨간등 달면 찍어줄게. 파란등 안 찍어. 뭐 이래 되는 어떤 그런 심리로. 그래서 두 번 다 자기 동네를 안 나왔어요. 그리고 요번에 원래 지금 거주하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의성군 봉양면 문흥리 너른마당이라고 그 축산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지금 실제 살고 있는 곳이고. 네. 근데 의성읍에 출마금 의성읍이 들어가 있는 젊은 지역. 의성 네, 안평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동네가 많아가 여기도 면적이 많아갖고 임미애한테는 늘 가분한 타이틀이 올라가요. 경북의 최초 군의원, 재선의원, 경북의 최초의 선출직 여성 도의원. 최초.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닌데 당에서는 군수 나가라 그랬는데 사실은 군수 아니면 그 도의원 어려운 동네 나가라. 근데 자기는 너무 쉬운 길만 간다. 그렇죠. 근데 또 김영건 또 구미로 간다잖아. 부인은 의성에서 도의원하고. 그게 솔직히 저는 숟가락 얹는 걸로밖에 안 보이는데 자꾸 노무현 대통령 팔고 당시에 우리 당이 구미시 비례대표가 44%를 받아서 1등을 해서 2명이 당선이 됐어요. 기존에는 15% 내에도 못 받았는데. 그리고 오중기가 43%를 받았어요. 구미에서 제일 높은 지지율을 받았어요. 그리고 장세용 시장이 거기에 두 분들에 비하면 득표율이 좀 많이 낮았어. 40.8% 정도 받았는데 사실 여기에 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사람을 한 사람만 뽑자면 안에 장세용이 떨어졌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오중기다. 그렇지. 오중기가 이만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도 있지만 그래도 도지사 타이틀로 제일 많이 받은 동네인데 안 그래도 지역 내에서도 오중기를 내보자라는 얘기까지 한번 나오더라고. 근데 사실 그거는 또 오중기 위원장 스타일이 아닌기라 기존의 위원장도 고생하고 있고 시장도 발탁해가지고 만들었는 친구인데 내가 그 자리 왜 뺏어요. 내 고향에서 우리 포항 북구도 저 38% 이래 받았어요 하면서 자기도 자랑스럽게 내 동네에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네. 보면은 숟가락만 꽂고 돌아다니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지. 당선이 우선이고 자기 세력을 만드는 게 우선이고 먼저 자기가 뭔가 빨리 안착을 해야지만 한다는 그 조바심 때문에 결국에는 옳지 못한 방법을 선택하고. 옛날 홍일학이가 그랬거든. 그렇지. 홍일학이 여기 경북에서 제일 어려운 봉화에서 비례대표 돼가지고 올라가서 지금 김영건하고 똑같은 그 대구에도 젊은 층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 대구에는 칠곡이라는 데가 북구을 그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가서 자한당 애들 컷오프 된 사람들 인사들 다 땡겨와가지고 무슨 이상한 연대 하나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서상기의 자존심, 주성영의 자존심 제가 지켜내겠습니다. 이래 해가지고 이상한 연대를 만들어 나갖고 무소속으로 50% 넘게 받았어요. 이런 분들이 지역 정치를 하시는 분들 같습니까? 지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 같으세요? 힘들고 고된 길만 걸으라고 시키는 것은 부당한 일이 맞아요. 하지만 본인이 유리한 지역만 찾아다니는 것에는 욕을 해도 됩니다. 더군다나 그 남편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니 이런 점은 짚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영건 의원은 갑자기 이런 공격을 받는 것에 분명히 작전 세력이 뭐 어쩌다 저쩌다 뭐 하겠지만 자신의 과거가 아직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것 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어떤 언사를 하고 어디에 줄을 대고 있는지도 알아야 돼요. 예? 이재명이 공격받는 것에 대놓고 실드를 치는 것은 합당하고 예? 그 모습이 싫어서 과거를 캐보니 스스로 과오가 잔뜩 있고 그 과오에 대해 그 심판을 다시 올리는 것에 작전 세력이라고요? 이명박의 공격이라고요? 김영건 의원은 이재명과 관계가 꽤 깊습니다. 예? 뭐 연루돼 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되게 친해요. 이재명이 광화문에서 단식할 때도 옆에 있었고 이재명의 정책이 뭐 SNS에 올라오면은 뭐 이러니까 칭찬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막 응? 아무튼 뭐 그런다고 해서 뭐 김영건 의원한테 뭐 죽어라 나 나쁜 놈이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전에 했다고 해서 이런 거 이재명 옛날에 이런 거 했을 때 다 좋아했었어요 사람들이. 응? 안 좋아했습니까?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에 대해 이렇게 전에 저처럼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별로 없었단 말입니다. 예? 좋아했다가 뒤돌아보니 너무 과가 많고 그 과중에서도 용서가 안 되는 것들이 이제 밝혀졌기 때문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김영건 의원은 그냥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민주당이 아니더라도 알고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 지금 이재명과 그 이재명을 비토하는 세력과 간에 어떤 싸움이 있는지 아실 만한 분이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실드를 쳐주니까 예? 그 실드 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럼 너는 전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자 하고 뒤져보는 겁니다. 작전 세력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이 당신이 예?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29일날 소환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라고 돌을 같이 맞겠다고 했으니까 돌 같이 맞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잘못한 거 있나 한번 보자 이거지. 근데 잘못한 게 너무 많아. 하다 보니까 결이 똑같아. 이거는 김영건 당신이 이재명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결이 드러나는 거지. 응? 김부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의회 일로 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침에 욕을 썼습니다. 솔직하게. 옛날 박근혜 사진 걸어놓고, 박근혜 사진 걸어놓고 선거했던 거. 예? 그리고 자한당, 그땐 신한국당인가? 하여튼 그 극우당 있을 때, 응? 당선돼가지고 사진에 올라온 거. 당신의 뿌리는 그쪽이다 라는 거 걸어놓고 제가 욕을 했습니다. 근데 제 패친분들이 여러 명이 꼭 그런 것만이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재명이 불러서 경기도 의회에 가서 강연을 하는 게 아니고 도의회에서 불렀고 그 도의회에서 강연을 하는 거는 벌써 한 달 전부터 약속돼 있던 것이다 라고 해서 제가 그 글을 지우지도 않았어요. 왜? 저는 웬만하면 제가 잘못한 걸도 지우지 않습니다. 일부러 지우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 위에다 첨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정합니다 라고 해서 이재명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도의회에서 도의회 일로 가는 거고 한 달 전부터 약속된 것이다. 그러니 지켜보는 게 맞겠다 라고 쓰고 딱 끝맺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의회 일로 가서 도의회와 그 했으면은 도의장을 만나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도의장은 건너뛰고 이재명한테 버선발로 달려갔죠. 예? 행자부 장관인데. 그럼 그걸 보고 밑에 있는 공무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걸 보고 민주당 당원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오얏나무 아래서는 가끔도 고쳐매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오얏나무가 보이면은 그 밑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가끔을 고쳐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재명이 그래요. 근데 김부겸 장관님이 그렇게 하면 뭐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더 지켜봐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서 지금 이 정도에서 끝낼 겁니다. 근데 언제까지 제가 이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은 역시 내가 그때 욕을 하지 않기를 잘했어 라고 할지는 김부겸 장관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달렸겠죠. 그죠? 예. 이재명을 위한 중앙당의 뻘짓에 동조하는 행자부 장관인지 청와대와 한마음으로 돼서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 행자부 장관인지 지켜볼 겁니다. 예. 지금 자료는 잔뜩 있는데 제가 낮에도 2시간 넘게 그 젊은 당원님과 통화하느냐고 시간도 쫓기고 오늘 일요일이다 보니까 집에 딸내미가 있고 그래서 만드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뺏겼어요. 다른 데다가. 그러다 보니 더 만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더 만들다가는 날 샐 것 같고 그냥 이쯤에서 끊고 내일 모레 다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